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다소 국뽕스러운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특징, 한국인들의 스탯은 과연 얼마나 높은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한국인들의 스탯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법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 유튜브 계속 본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국뽕 같은 거 오지게 싫어하잖아. 그런 거 엄청 싫어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냉정하게 내가 이것저것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한국인의 스탯이 뛰어난 거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스탯을 어디로 초점을 맞출까로 봤을 때 크게는 두 개인 것 같아. 두 개. 일단 첫 번째는 피지컬적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능적인 부분이겠죠. 이게 내가 볼 땐 가장 중요한 스탯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한테 물려받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걸 봤을 때 한국인들의 스탯은 분명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IQ를 봤을 때, IQ 순위를 봤을 때 1위가 싱가포르이 나왔고, 2위가 중국이 나왔고, 3위가 홍콩이 나왔고, 4위가 한국이 나왔더라고. 그리고 대만이랑 비슷하게 나왔어. 5위는, 그 다음에 6위는 일본이고. 그래서 1위부터 6위까지 전부 다 이거를 이제 다 이게 동북아 쪽에서 먹었더라고. 이게 진짠진 모르겠는데, 근데 옛날부터 한국인들 IQ는 높다고 내가 들었던 걸로 기억은 하거든. 물론 좀 기분 나쁜 거는 중국이 우리보다 위에 있다는 게 조금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근데 통상적으로 두뇌는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고, 그리고 이를 반증하듯 그 약간 여러분들 미국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 고정적인 그런 캐릭터적인 역할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 동양인들은 보통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캐릭터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금발의 백인 여자는 약간 빡대가리로 나오고, 그치? 그리고 빡대가리로 나오고, 그리고 이쁜데 빡대가리인데 치어리더 이렇게 핫걸로 나오고, 그리고 항상 그런 애들은 이제 미식 축구 주장이랑 사귀잖아. 그치? 약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흑인들은 약간 갱스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에는 이런 이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머리는 합격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피지컬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한국인의 피지컬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동북아만 비교해서도 한국이 제일 좋은 편이잖아. 덩치가 제일 커, 한국인이. 내 때는 키가 정확히 평균 키가 173.5였거든요. 근데 내가 일본 가서 처음으로 키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어. 나보고 이제 태가 타카이 됐으네 이러는 거야.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이랑 평균 키가 내가 알기로는 몇 센치 차이가 안 나. 3cm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일본 가면 평균 키가 작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랐다라는 게 느껴지거든. 근데 점점 더 커지고 있어. 한국인들이 점점 커지더라고, 평균 키가. 그래서 지금은 몇 위까지 올라왔냐면 전 세계 60위권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몇 개 나라 중이냐면 193개국 중에서 60위까지 치고 올라왔어. 동북아 중에서는 가장 큰 편이야, 한국인이. 그리고 이게 불과 한국전쟁 때만 하더라도 거의 130위권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제끼고 올라온 거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키가 크면 이렇게 좌쥐도 크게 돼 있단 말이야.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키랑 이게 좌쥐의 크기는 가장 상관계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봐. 홍만이 형이 작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작을 수가 없어. 홍만이 형은 작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두뇌적이란 것과 피지컬로 봤을 때 한국인은 분명히 우수한 종자인 게 맞아. 물론 생긴 거 맞고까지 포함했을 때 과연 우수한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제 우린 대한민국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성형 강국이잖아.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밑받침하듯이 한국인들의 그런 이제 그 학업 성취도인가 이런 것도 되게 높게 나와. 피사 이런 거 봐도 되게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전세계, 피사라는 게 전세계 그런 이제 학업 성취도 같은 걸 보는 건데, 여기서도 한국이 손꼽힐 정도로 높게 나와요. 그래서 방금 전 싱가포르도 위에 있고, 이제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있고, 그 다음에 코리아. 그래서 보통 우리 위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도시국가들이 있잖아. 되게 작은 나라들, 이런 데들이 주류고, 그리고 한국의 그런 평가, 피사나 이런
성취도 평가도 되게 높게 나오고 있어.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봤을 때 한국은 조기 교육을 굉장히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 3세 이하가 이제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 그 비율을 봤을 때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아,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학업 성취도로 이어진다는 반응이 지배적이거든. 왜 그러냐면 보통 애들 때는 이 두뇌가 다 천재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옛날에 만화책에서 본 바에 의하면 머리 내에 시냅스라는 세포가 있는데 천재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 시냅스 세포의 숫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냅스가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그런 도로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어디가 막히면 다른 쪽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단순한 사람은 여기 하나 막혀버리면 이제 생각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어렸을 때는 이 시냅스가 전부 다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새 들어서는 그런 것들,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뭐냐면 의무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어릴 때는 애들 전부 다 머가리가 엄청 좋으니까 그때 이제 바짝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한국이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교육 쪽으로도 이게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 한국이 사교육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 다 종합을 했을 때 한국인들의 두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도 문화적인 파워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 전쟁이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지금 뭐 엄청나게 발전한 건 둘째치고, 당장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문화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일본 쪽이 다 싸잡아 먹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문화 예술 쪽으로는 한국이 다 싸잡아 먹었잖아. 실질적으로 일본의 독설가였던 비토 다케시조차도 한국 영화와 일본 영화를 두고 한국 영화와 일본 영화는 대학생과 유치원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적이 있거든. 그리고 뭐 당장 뭐 이제 지금 떴던 오징어 게임이라던가, 내가 봤을 때는 오징어 게임은 약간 강남 스타일 느낌이 있는데 근데도 엄청난 문화적인 파워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잖아. 결국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한국인의 스탯은 분명히 뛰어나다, 이렇게 해서 훈훈하게 마무리를 지으면 되지만, 근데 나는 오늘 이렇게 얘기할 생각이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하기에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하게 산다는 거야. 그리고 이를 반증하듯이 청소년 그런 행복도 봤을 때 독보적인 꼴찌인 것도 있잖아. 학생들이 무조건 공부만 한단 말이야. 이 피사 점수가 이렇게 존나 높게 나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애들은 맨날 하루 종일 공부만 해서 그런 거거든. 거의 멕시코 이런 데 보면 노동시간 엄청 많잖아. 그만큼 공부만 한다는 거야, 한국 학생들은. 그래서 나는 이게 내 주변 친구들을 보면 외국인이랑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고민을 하는 게 뭐 때문에 고민을 하냐면 한국에서 애들이 살기 싫어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애들 때문에 그래. 자기 역시 이러한 뭔가 경쟁사회의 산물이긴 하지만 애한테는 이런 걸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러한 경쟁사회의 산물인데 한국인들의 뭔가 멘탈적인 것들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들, 약하다기보단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외국 생활 오래 한 한국인들한테 좀 많이 들어.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내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펑키몽키라고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있는 양반이 있는데 그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 살았거든. 근데 막상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막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자기가 느낀 게 백인 새끼들은 존나 강하대. 이유는 모르겠는데 존나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난 진짜 많이 들었어. 예를 들어 격투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뭐 이게 다게스탄이나 이런 뭐 이제 하빕 같은 그런 강한 국가, 스탄불통 국가들 있잖아. 여기 애들은 멘탈적으로 존나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 러시아나 이런 애들은 그냥 뭐 얘들은 뭐 이 새끼들 약간 이런 게 깔려 있잖아.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이면에는 뭐냐면 그런 거 같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야성을 약간 억눌려온 그런 느낌? 야성이란 것들을 좀 풀어놔야 되는데, 애들은 풀어놔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뭐 보면 독일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뭘 가르쳐? 애들 수영하는 거 가르친단 말이야. 그리고 선행학습조차도 금지시키고 있는데 노벨상 같은 거 보면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 씹넘사로 벌어져 있거든. 대한민국은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어. 노벨상 같은 게. 진짜로 웃긴 게 그런 부분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그런 경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빡헌 게 있긴 하지만 지금 와서 봤을 때 오히려 애들을 더
불쌍하게 키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을 조금 더 멍청하게 더 포텐에 터질 수 있는 애들을 오히려 더 죽인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언젠간 나한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머님 혹시 애 낳으면 어떻게 기르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냥 어차피 난 디지털 노마다 가능하니까 애들 데리고 난 좀 여행을 좀 오래 많이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서 내가 애들한테 가르쳐 준 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애들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들어가는 채널 중에서 영국 남자라는 채널을 들어가는데 요거 되게 유명한 거 알 거야. 여기 보면 요새 영국 곱비리 애들 모아놓고 막 이제 토스트 먹이고 막 그러거든. 근데 나는 이 구절이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 진짜 애들이 한국 애들 수능 치는 거 애들 치게 해놓고 애들이 막 못 푸는 거야. 너무 어렵다고. 근데 결국에는 다 틀린 애가 뭐라고 얘기하면 괜찮다고. 건강이 재산이니까 건강하면 그만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조그만 애가. 그 말이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 사실은 건강하면 되잖아, 애들은. 그지? 그런 것들이 되는 건데, 언제부턴가 이런 뭔가 애들한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행복이 아니고, 어쩌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공부가 되고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 한국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점점 더 불행하게 이렇게 자학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은 그냥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뭐 한국인들을 까고 싶은 건 아니고 분명히 스탯적으로는 뛰어난 게 많지만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인생 뭐 별거 있냐? 그냥 웃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들의 아이들은 좀 뭔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컸으면 좋겠지만 이젠 늦었다. 이젠 늦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